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미국 증시가 꽤 괜찮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는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오후에 뭐 하락 전환을 했고 오히려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미국 증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또 미국의 일자리가 이제 좀 많이 민간 고용이 좀 많이 적어졌다는 얘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이 나왔고, 특히 시총 상위 대형주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뭐, MS, 뭐, 이런 종목들이 대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아주 좋은 흐름, 탄탄한 흐름을 이제 만들어 갔는데, 우리 증시가 장중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또, 우리 증시가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9월에 조금 그 고유가로 인한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저 오늘 그 자동차 기름 넣으러 갔었는데 아우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뭐 몇 달 전보다는 한 번 자동차 기름을 이제 가득 채울 때 한 3만 원, 2, 3만 원, 한 3만 원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뭐 자동차를 그 큰 차, 뭐 화물차 타시는 분들은 더 부담이 있으실 거고, 아예 이제 기름을 사다가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뭐 비닐하우스를 돌린다거나, 뭐 이렇게 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그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정부가 이제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뭐 늘리네 안 늘리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유류세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유류세 세금을 이제 시민들이 붙이면 지금 아마 휘발유 다시 2,000원 넘어갈걸요? 2,000, 한 100원 이상 갈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못할 거예요. 내년에 선거 있고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생색내는 그런 뭐 생색을 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하니까 예쁘게 봐줘 뭐 이런 건데 또 다음 주에 당장 그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금 우리 증시는 굉장히 암울해요. 이럴 때 물론 뭐 투자 활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오늘 같으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죠. 오늘은 아마 투자자들이 저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침에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다 팔았었는데 다시 이제 조금 매수를 하면서 오늘 비중을 좀 늘려볼까 하고 조금 사봤는데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 좀 더 사볼까 하다가 아니네.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장이 좀 안 좋구나. 특히 오후 들어서 2차 전지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뭐 다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오전에 좀 일찍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막 나다가 뭐 많이 난 종목은 한 4, 5% 이상 수익이 나다가 오후에 다 빠졌죠.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하루 종일 겪으신 분들은 만약에 잘 마무리하신 분들은 보합권 정도 됐을 거고요.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다 빠지고 파신 분들은 단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손실이 약간 있었을 건데 그래도 오늘 비중을 결국 줄여놓으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약간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잘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내일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역시 보수적으로 비중을 줄이면서 막 공격적으로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뭐 각자 아마 그 투자금을 좀 지키고 계좌를 그래도 보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물리면 안 돼요. 물리는 거는 그러니까 물린다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못 가지고 있고 다 이제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아둔한 거죠. 항상 투자자는 분위기가 좋을 때 매수를 해서 뭐 그 전까지 손실을 입었던 수익이 났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그거를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올해 1년 내내 손실을 보다가도 11, 12 두 달 동안에 그 손실에 곱하기 2만큼을 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 확 좋아질 때 불이 확 붙으면 정말 우리 그 영끌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금을 다 갖다 쏟아붓는 2020년 같은 장 이르면 올해 정도에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아마 그런 장이 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상승장이 오기 전에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강하게 붙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떠올려 보시면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급락을 해서 저가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경제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이러면은 아마 주식시장에 큰 상승이 올 텐데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아직도 지금 3분기 실적까지도 아직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4분기도 조금 반신반의. 아마 내년 1분기는 돼야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많아서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미국 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7월 정도 되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뭐 한 12월이나 11월, 12월 정도에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국채금리 뭐 엄청 올라가고 이럴 때는 채권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7월이라고 하면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채권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채권 투자는 보통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고위험, 소수익이에요. 지금은 채권은 투자하시면 아직은 안 되고 이게 이제 정점에 갔을 때도 아직은 그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고금리 기조가 길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주식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갈 타이밍이 좀 더 늦어진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모르면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을 아예 모르고 계시면 그냥 그래서 결국엔 고금리인 지금 현재 구간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그, 고배당주를 뭐 한번 사본다든가 아니면은, 증시에서 투자금을 좀 빼서 이제 이자를 높게 쳐주는 뭐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그런 어떤 상품들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탔다가 뭐 어느 일정 구간 갈아탔다가 다시 들어온다든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 뭐 모습을 늘 보여주니까 미국 증시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었다가 다시 빼서 가져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해지하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찾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증시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는 안 좋았어요. 298종목 올랐고 585종목이 빠졌습니다. 0.09% 하락. 그런데 코스피 100은 0.23% 하락.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 483종목이 올랐고 1046종목이 빠졌습니다. 0.7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이 0.38 빠졌으니까 소형, 중소형주들이 더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이 크게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매도를 아주 강하게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빠지고 있고 아마 1시간 정도 뒤에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을 할 텐데 아마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0.95% 하락을 해서 13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5.61% 5달러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84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따가 다시 기사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금리 하락에 따른 해외 증시 상승 마감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 전자주 중심의 변동성을 보이며 약보합 마감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3분기 그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줄줄이 이제 대형주들이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할 테고요. 이제 3분기 실적을 지나 4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도 실적에 맞춘 그런 그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 갈 겁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지만 개인들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하락 전환 마감 이런 제목 분석이 달렸네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중심의 매물 출회 그리고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고용 및 서비스업 지표 둔화에 국채금리 및 달러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2차 전지 중심의 매물 나왔고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다. 개인들의 매도세에 기반한 통신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의 폴라리스 오피스 웹 이용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네요.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저점이었던 66,700원까지 정확히 또 뺐고요. 추가 하락이 어쩔 수 없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 종목은 SK 하이닉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많이 오른 종목이 눈에 띄지 않는데요. SM 3%대, LNF와 JUF엔터가 2%대 올랐고 반면에 빠진 종목 보니까 포스코 DX가 마이너스 9%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8%대 빠졌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던 날이었는데 재료 소멸과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따따블로 못 갔죠 오늘. 그래서 약간 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좋았다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따따블 갔을 건데요.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개별 종목 이슈보다 더 앞선다는 뜻이에요. 아마 오늘 그러니까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항상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고 어떤 종목도 상장하고 나면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안정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좀 그렇게 될 거고 당분간 오늘 저는 사실은 그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따블 가면 그러면은 시초가에서 100%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얼마가 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세가. 그러면은 로봇주들이 한 번 더 쭉 밀어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흔들리고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왕창 빠졌고 오늘 로봇주들을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좀 힘든 시간 보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좀 그동안에 주가를 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때문에 올렸던 부분을 그 재료를 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아마 물량을 조금 소화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의약품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삼바 4%대, 이 대형주가 4%대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대웅까지 4%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6%대, 유한양행과 일동홀딩스가 마이너스 5%대 빠졌고요. 통신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SK텔레콤이 4%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닥은 종이 목재 업종이 엄청 좋았는데 동화기업 하나 올랐어요. 대형주가 8%대 올랐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이 또 가장 안 좋았네요. 세종텔레콤이 거의 1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이 애니젠 10%대, 신신제약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올리패스가 마이너스 8%대, 제노포커스 마이너스 7%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5,558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시장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대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코스피의 대한전선, LG 디스플레이, 한진칼, 그리고 BGF 리테일까지 4종목, 코스닥의 넥스틴 한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에코프로, LNF,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한화생명, HDC 현대산업개발, 효성, 한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순이었고요. 자, 코스닥은 파크시스템스, 에코프로 BM, 바텍, 카카오게임즈, 솔브레인 순이었네요. 자, 오늘 기사. 고유가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3.7% 올랐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뭐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잘 잡혀가다가 8월에 3.4, 9월에 3.7 계속 올랐어요. 근데 10월에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오늘 이 9월에 소비자 물가가 뭐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높게 올랐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증시가 조금 눌리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5% 이상 떨어졌는데요. 오늘 CT도 그렇고 뭐 몇몇 이제 투자사에서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70달러 선까지 떨어질 거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 브라질, 캐나다, 가이아나 같은 비오펙 산유국들이 대량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와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제재가 해제된 이란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건데, 이란하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좋지 않은데 지금 원래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좀 가깝죠. 근데 이란 제재 오랫동안 유지했던 미국의 제재가 해제된 거는 뭐 경제 동맹의 어떤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수출을 조금 늘려달라, 증산해달라 하는 아마 물밑작업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서로 그 외교 전략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 경제가 아마 좋아질 거고, 대신에 증산 통해서 이제 석유를 좀 그리고 이렇게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릴만 해요. 지금 이제 비싸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경제 원리 아닙니까? 비쌀 때 늘려서 많이 팔고자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줄이는 거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 중에 흥미로웠던 기사. 저평가 늪에 빠진 코스피 시장,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코스피의 921개 종목 가운데 531개가 PBR이 1배 미만. PBR은 지금 현재 그 장부 가치, 뭐 북밸류라고 하는 그 장부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1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그냥 당장 뭐 다 청산해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뭐 전체 그냥 다 주식을 물어주고 또 남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PBR이 조금 PBR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떤 구닥다리 같은 느낌 아니면 뭐 좀 옛날 방식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기도 하죠. 그러니까 PBR은 지금 자산 가치 대비인 거고 PER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비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은 뭐 현금 대비해서 뭐 얼마 뭐 이런 건데 PSR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데 PBR이 이 정도로 한 배가 안 된다는 거 되게 적은 거 많아요. 0.2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PBR을 찾아보면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아주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라기보다는 아주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PBR이 낮은 종목?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PBR이 낮은 종목은 이거는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하면서 이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죠. PBR 얘기는 거의 안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60% 상장 코스피에서 상장 종목의 60% 정도가 PBR 1배 미만이라는 건 이 저평가가 돼도 정말 엄청나게 아마 역사적으로 거의 가장 저평가돼 있을 것 같아요. PBR 기준으로 보면 반등을 뭐 할 만한 자리까지 밀려 내려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오늘 상장을 했는데 증권업계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공보청약에서 33조 원을 끌어모았는데 따따블까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총 한 6천억 원 차이로 밀어내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주 대장주가 됐어요. 아마 ETF들도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중을 좀 조절을 할 겁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결국은 이제 상장할 때까지는 기대감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해서 첫날 오늘 이제 거래가 됐지만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뭐 골고루 아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럴 만한 시장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요. 근데 하지만 로봇 업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이게 흥미로워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어떻게 갈까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어제 2배 346만 주를 팔았고요. 공교롭게도 어제 저점까지 딱 뺐는데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죠. 금투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외국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냥 던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1,600만 주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나오는 매물이 만만치 않아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에코프로 BM은 역시 외국인이 5일 연속 매도,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금투가 특히 사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1,500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분위기 좋았던 걸 생각하면 좀 아쉬운 수치죠. 에코프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금투 6일 연속 매수. 주가는 오늘 장중에 뭐 4%까지 올라가고 4%대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결국 1,000원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거세게 나왔고요. 결국은 금융투자가 많이 샀지만 역시 포스코홀딩스도 3%대 중반 후반까지 올렸는데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자,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 특히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특히 많이 팔았는데요. 주가는 13만 1,8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건 역사적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
하지만 반등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를 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주가를 바짝 올려놓지 못하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면 또 매물이 더 나오고 이럴 텐데, 근데 반면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7일 연속 사고 있고요. 6만 원이 깨졌지만 반등하게 되면 크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6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아직 뭘 매수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 사고 있는 이 그 수급을 보고 한번 사볼까? 6만 원 아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뭐 최근에 게임주들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자리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좀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개인이 500만 주 가까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죠. 이건 뭐 늘상 있는 일인데, 자, 연기금이 샀단 말이에요. 23만 주를. 그래서 주가는 일단 뭐 나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문제는 내일인데 어떻게 될지.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은 당분간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개인들이 계속 사시면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시간에 볼까요? 삼성전자 0.15% 100원이 빠진 66,600원. 에코프로 BM은 0.43% 1,000원이 빠진 232,500원. 에코프로 0.36% 3,000원이 빠진 822,200원. 포스코홀딩스 0.2% 1,000원이 빠진 510,000원. 셀트리온 0.53% 700원 빠진 131,100원. 헬스케어 0.51% 300원 빠진 58,700원. 위메이드 0.43% 150원이 빠진 35,100원. 두산 로보틱스 2.33% 1,200원이 빠진 52,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삼성전자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죠? 481선, 파란색 481선이 있죠. 그리고 지난달에도 481선까지 빠졌었죠. 이번에도 481선까지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481선, 그러니까 이게 아래든 위든 이렇게 그 큰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면 마치 자석처럼 주가가 쏠려갑니다. 지금 481선이 65,878원, 그러면은 65,900원쯤이라고 보고, 오늘 빠진 만큼 800원 정도가 더 빠지면 481선. 그러면 66,000원 깨지면 이거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81선보다 밑으로 잘 빠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또 바로 밑에 241선이 또 있네요. 그래서 481선이 만약에 깨지면 241선 64,800원인데, 그렇다면 65,000원 정도를 최저점이라고 지금 보고 65,000원이 깨지면 한번 사볼까? 이 정도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자, 에코프로 BM. 역시 바로 밑에 241선이 있는데 212,500원쯤 되네요.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212,200원대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오늘 올랐지만 121선 아래로 빠졌고,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자, 매물대를 기준으로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817,000원쯤 되는 자리가 지금 현재 매물대 바닥이에요. 지금 속해 있는 가격대 매물대 바닥. 817,000원, 816,000원 정도가 바닥 지지선인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그 아래쪽 매물대, 그러면서 동시에 74만 원까지 주가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스물스물 해가지고 밑에 241선 있는 부근까지 좀 빠져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81만 원대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게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 아래쪽에 지금 현재 매물대가 50만 7천 원쯤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만 6천 원 정도, 7천 원 정도에서 딱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매물대가 121선 부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47만 원대까지 빠져요.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는 뭐 일봉 차트를 지금 보여드립니다만 오늘 13만 1,000원까지 빠진 게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 이동평균선이나 매물대 같은 걸로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어서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2020년 3월 16일 뭐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19가 극심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그 주예요. 그 주에 셀트리온이 얼마나 빠졌냐면 고점 대비 23%가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면 그때 최저점이 12만 8,600원쯤 되는 자리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에서부터 오늘 빠진 만큼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그 밑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빠지는 거라고요.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지금 현재 수준이 코로나19 때 그 전에 현재 주가 수준이 언제 있었냐면요. 2017년도 수준, 주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후퇴한 그런 상황이고, 월봉으로 봐도 뭐 120 월봉 다 후퇴를 했고요. 지금 밑에 지지 라인이 없어요. 이거는 셀트리온은 지금 매수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종목이 됐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까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 일봉 차트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2월 달에 그 저점 자리가 2월 27일 날 53,6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월에 있었던 두 번의 쌍바닥 만들던 자리를 깼기 때문에, 그것도 강하게 깼기 때문에 53,000원대, 한 54,000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빠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빠지고 있는 거는 뭐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을 매수하는 건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뭐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고,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짧게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위메이드는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워낙 위메이드는 하지만 근데 주가 자체가요. 지난 9월 20일 날 33,200원까지 빠졌던 자리가 가장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자리라서 한 33,000원 정도까지는 뭐 열어놓고 대응하자,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두산 로보틱스는 일봉을 보여드리면 그냥 하나 뭐 막대 하나 같은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분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시작해가지고 9시 2분에 그냥 10% 넘게 하락을 합니다. 1분 만에. 그래서 최고가를 썼던 이제 67,600원짜리를 바로 9시 2분에 58,000원대까지 거의 9,000원을 빼버립니다. 1분 만에. 그리고 주르륵 흘러내린 게 9시 19분이죠. 19분까지 19분에 56,600원이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빼놓고 쭉 1시 50분 무렵까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더 빼다가 2시 54분에 46,000원대를 찍은 다음에는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외국인기관의 그 수급이 이제 매도였죠. 아까 매도 우위였죠. 그리고 시간에도 빠졌죠. 아마 내일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시중에 그 이런 기대에 걸맞은 그런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이번 분기부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선물 지수가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91, S&P 500이 마이너스 10.25, 나스닥이 마이너스 27.25. 지금 이걸 보고 계신데, 현재 이제 미국 개장까지 한 30분 남았는데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94, S&P 500이 13, 나스닥이 37, 36.75, 37이네요. 그러면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은 일단 출발 자체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우리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증시는 내일까지 열리고 나면 한글날이 월요일에 있기 때문에 9일까지 휴장하고 화요일 10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연휴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수급이. 그 말씀드리는 사이에 다우존스는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00포인트 넘었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40포인트를 넘기고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